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태극 전사들에게 그렇게 전달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 연말을 맞이해서 내년을 더 기약하기 위한 전략을 12월 이 한 달 동안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 것이 오히려 긴축 강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으로 바뀌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어제 막판의 흐름도 좋지 않았는데 이 여파가 국내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전에 저희 바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 분위기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큰 모습인데요. 코스피 0.61% 하락하면서 2,404포인트 선 여전히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1%대 넘게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25포인트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양대 지수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구원투수로 나가주실 네 분의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홍 차장, 임상현 파트너, 사용관 차장, 그리고 유영학 과장까지 모시고 네 분과 함께 오늘도 정신 바짝 차리고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시작 전에 저희가 시장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정리하고 올 텐데요.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오늘 평소보다 하루에 문을 일찍 여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 시장 양대지수는 별다른 이슈가 없는 관망세가 짙은 시장 상황 속에서 혼조세를 연출했습니다. 이 양대지수 모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죠. 이 원달러 환율도 5개월 만에 2,292원대로 내려앉으면서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거센 팔자 행렬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에는 상당히 제한폭이 걸렸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긴축 공포에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발표된 11월의 서비스업 PMI도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이렇게 시장 예상보다 탄탄한 경제 지표에 금리 인상 기조가 쉽사리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의 하락불이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코스피와 코스닥에도 모두 하락세가 연출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모두 파란불이 들어온 상황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예상 체결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 상승과 하락, 이렇게 특별한 방향성 없이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비주로 꼽히는 여행 관련주와 화장품, 또 카지노주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증시 전반적으로는 움직임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제 4%에 가까운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주 관련주 중심으로 낙폭이 커졌는데요. 한편 간밤에는 뉴욕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 마감했고요. 포스카케미칼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이 합작해 세운 얼타임 세일즈에 6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9,400억 원 규모의 인조흑연 응급제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의 응급제 수주 가운데 가장 큰 금액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SK온은 포드와 합작해서 블루오벌 SK를 내놓고 미국의 최대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 오늘장에서 어떻게 풀이가 될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1위부터 5위 종목 모두에 파란불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4% 넘게 하락하면서 82만 1,0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밖에 SK하이닉스도 1.48%, LG화학도 1.6% 가까이 낙폭을 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삼성 SDI의 주가가 70만 원 선을 이탈하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약세가 나타난 가운데 네이버는 3% 넘게 오르면서 홀로 빨간불을 켜고 19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 네이버가 자연재해 방지를 핵심 전략으로 한 네옴시티 수주 전략을 밝혔죠. 더불어서 네이버 중계에 1,000만 명의 시청자가 몰렸다고 전해지면서 이 브라질과의 16강을 앞두고 어제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어제 기아가 2024년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EV9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대당 7,500달러의 절반 수준인 3,750달러를 수령하는 계획인데요. 카카오는 인공지능 자회사인 카카오 브레인을 통해서 AI 헬스케어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관련 소식이 오늘장에서 어떻게 풀이가 될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기아만이 보합권에 머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삼성 SDI부터 네이버까지 6위부터 9위 종목에는 모두 파란불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성 SDI가 1.87% 빠지면서 68만 4천 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코스닥에서도 방향성이 없는 시장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2차 전지 관련주는 파란불을 켜냈고요. 그 밖에 모든 종목들은 빨간불을 켜내면서 혼조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3% 가까이, LNF는 무려 6% 크게 하락하면서 20만 원 선으로 내려앉았는데요. 오늘장에서는 과연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에코프로비엠부터 HLB까지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에도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부진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이 3.47% 내려앉으면서 10만 3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 밖에 LNF와 HLB도 2% 넘는 낙폭을 키워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HLB는 3만 1,3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에코프로가 지난주에 이어서 4%대 낙폭을 키우면서 내려앉았습니다. 첨보도 내려앉은 모습이었는데요. 그 밖에 모든 종목에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 역시나 6위부터 10위 종목에도 파란불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부터 첨보까지 모두 파란불을 켜고 하락 출발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이 에코프로가 오늘장에서도 낙폭을 큰 폭으로 키워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5% 내려앉으면서 12만 5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셀트리온 제약도 3% 넘게 빠지면서 6만 4,3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어제장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또 오늘 흐름 기대되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는 어제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완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이 최근 중국 주요 도시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백지 시위가 발생한 이후에 이 중국이 방역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전날에는 청두와 텐진 등 최소 10개 도시에서 이 대중교통을 이용 시에 필요했던 PCR 검사 음성 결과가 제시 의무가 모두 폐지가 됐는데요. 관련해서 화장품주의 주가가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신규 방역 조치가 내일 발표된다는 소식까지 들려온 가운데 오늘장에서도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대표적인 코스피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어제장 6%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보합권에서 13만 9,500원 선에 예상 체결가 만들고 14만 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애경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장 7% 가까운 상승 기세를 연출하면서 최근 매서운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3거래일 연속에 큰 상승폭을 그려냈고 어제장에서는 2만 원 선을 탈환하는 모습까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장에서 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만 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응우엔 수원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용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방위산업과 히토류 등 핵심 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관련해서 이 히토류 관련주의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니온 머티리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능 페라이트 마그네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장에서 2.76% 상승하면서 2,98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3,000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코스닥에서도 이 히토류 관련주의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엠텍인데요. 희귀 금속을 차출하는 기술을 확보하면서 이 히토류 관련주이자 2차 전지 관련주로도 꼽히는 종목입니다. 오늘장에서는 0.94% 약보합 출발하면서 9,53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살펴보시죠. 한국정보통신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어제 애플페이의 약관 심사를 완료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내년 초에는 대형 유통카드 가맹점을 중심으로 국내에 도입될 전망인데요. 관련해서 한국정보통신 오늘장 5% 가까이 상승하면서 14,0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혼조세를 보였던 우리 시장이었는데 오늘 하락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마련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12월 6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국내 시장 출발 증시를 살펴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상 체결 지수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요. 자세한 글로벌 이슈들부터 장전 전략까지 모두 세워봤습니다만 오늘 시장에서 수급은 또 어떨지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체크를 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상황 늘 자세히 짚어주시는 분이시죠. 전문가님 연결해 볼 텐데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과 연결해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보면 전강 후약 그 자체였습니다만 오늘은 약세 흐름을 그대로 바톤을 받아서 시작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개장 상황 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포인트 어디서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역시 전통적인 올해 어떤 그 통화 정책에 의한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은 그대로 오늘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달러 강세,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오늘 시장을 좀 약간 어둡게 만들고 있죠. 여기에 지금 이 경기 둔화, 여기에 따라 기업들의 비용 절감 소식까지 좀 나와지면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이제 개별 업종이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서 나스닥 중심으로 하락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술주에 대한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하락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이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이 중국 경기에 대한 이 개선 기대가 높아진 점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이 하락세가 예상이 되지만 낙폭은 좀 제한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지만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오전장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보단 오후까지 지켜보면서 오후장에 매수세를 한번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 하락에 의한 반발 매수세가 저는 이제 분위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전장보다는 오후장 정도에 한번 매수 부분을 진행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우선 업종별로 볼까요? 지금 이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락이 가장 큰 업종 같은 경우 하락이 가장 큰 업종 같은 경우 철강금속 그리고 이 화학업종이라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중국 관련주들의 차익성이 좀 많이 나오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는 업종은 바로 이제 섬유 의복 업종입니다. 인디에프가 3.9% 상승, 그리고 일신방직이 0.5%, FNF가 0.31%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BYC는 보합, 대한방직도 보합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 경기 방어주죠. 통신업종 같은 경우도 선방하고 있지만 상승하는 종목 없습니다. 이제 KT와 SK텔레콤이 보합하는 모습, 그리고 현대피처넷 0.76% 하락, LGU 플러스 0.83% 하락, 인스코비가 1.8%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유통업종 같은 경우 선방하고 있지만은 상승폭은 크진 않죠. 오늘 그 의류 섬유고 업종이 좀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데 영업무역이 지금 1.14%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힐라홀딩스가 0.75%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증권사에서도 이 연말에 기대감을 좀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생각보다는 그 주가가 극적으로 상승하진 않다. 저도 약간 영업무역 봤을 때도 어떤 실적이나 그리고 이 OEM 쪽에서의 그 어떤 그 사이클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정도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주진 않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는 7만 원까지는 보고 있으니까 매수 관점으로 영업무역을 다시 한번 살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다음에 전기가스 업종도 좀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난방공사가 1.27%, 서울가스가 0.4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0.25% 하락, 한국가스공사는 0.44% 하락세 지금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하락 상승폭,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적 기업 업종이 좀 선방하죠. 그냥 보험업종 같은 경우도 0.45%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메리츠화재가 1.2% 상승, 코리안리가 0.24% 상승, 흥국화재가 0.16% 상승, DB손해보험이 와 삼성화재가 보합 양상 보여주고 있고요. 의약품 업종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이 2.39% 하락, 2.39% 상승, 유한양행이 1.38% 상승, 그리고 셀트리온이 0.58%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어제도 좋았었죠.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이 종목 슬림화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셀트리온, 유한양행, 대웅제약, 약간의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으로 접근하려면 대형주류를 접근하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업종 볼까요? 코스닥 업종을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선방하는 게 바로 이제 통신 서비스입니다. 한국정보통신이 지금 현재 13.86%로 강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나이스정보통신 4.49% 상승, 그리고 세종텔레콤이 2.98% 상승세 보여주면서 오늘 상승폭에 대한 상승세가 지금 약간 좀 집중되고 있긴 한데, 근데 한국정보통신이든 나이스정보통신이 결국 봤을 때는 애플페이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등락폭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페이에 대한 시행,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이 급등락이 좀 반복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 특징적인 어떤 지금 애플페이에 대한 이슈가 이 통신 서비스 업종에 대한 주가에 미치는 게 좀 2, 3개월 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매매에 대한 단기 매매 관점보다도 이 종목들도 이제 슬림화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송업종도 지금 시장들은 선방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니아이드가 6.99%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본다고 한다면 역시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삼성전자가 1% 하락, LG에너지솔루션이 0.89%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4% 하락, SK하이닉스가 1.11% 하락, LG화학이 2.16% 하락, 삼성 SDI가 2.01%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도 1.21% 하락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 본다고 하더라도 상승하는 기업은 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0.29% 상승, 그리고 KTNG가 0.1% 상승, SK텔레콤이 0.6% 상승. 약간 경기 방어주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매크로 지표에 크게 연동이 안 되는 사업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경기 방어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오늘 또 역시 통화 정책에 의한 주가의 하락세에 이어서 좀 선방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2% 이상 상승하는 기업이 없네요. 지금 현재 그나마 FNF가 2.17%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역시 중국 쪽에서의 이슈에 의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그나마 좀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본다면 에코프로비엠이 2.44% 하락, 셀트론헬스케어 0.16% 하락, LNF가 2.6%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게임즈가 0.58% 상승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상승폭이 크게 나오는 기업은 많이 없고요. 휴젤이 지금 1.87%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특징적인 상황이고, 지금 이제 보톡스에 대한 대웅제약, 그리고 메디톡스에 대한 얘기가 지금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휴젤에 대한 어떤 반사이익이라기보다도 좀 약간 항상 이 세계 업체에 대해서
지금 항상 어떤 소송했을 때 반사의 이익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들리진 않지만 이상하게 유동성은 좀 많이 몰리는 걸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휴재 같은 경우에도 필러 쪽에서 성장세가 좀 좋아지고 있죠. 특히 이제 3분기 때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필러 수출이 유럽 쪽에서 판매 증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톨륨 톡신에 대한 해외 쪽 수출 부분을 휴재 쪽에서 실적으로 좀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느 기업이 좋다라는 것보다도 어떤 이제 보톡스 시장에 대한 이 잡음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없어야 어떤 전체적인 우리 미용 그 산업에 대한 부분도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장 초반 대부분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시총 상위 종목주들 모두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여전히 오늘도 파는 모습입니다.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연결을 해서 종목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죠. 서울경제TV 리돈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인데요. 시장과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예, 오늘 미국 증시의 좀 약세 때문에 오늘 약세로 이제 출발한 모습이 좀 해당이 되고 어제 이제 종가상으로 살짝 21선이 깨진 부분들에 해당이 되지만은 여전히 이제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반면 그 거래소가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정이 약간 최근에 좀 심한 부분들이 연출이 되고 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보다는 상당히 하방 경직성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거래소 지표의 중요한 시그널들은 일단은 이 볼린저 밴드의 어떤 그 보조 지표를 보면은 오늘 21선이 깨진 부분들에 해당이 되지만은 이 하단선이죠. 상단선 저항을 주가가 상단선 저항을 막고 현재 조정을 보였지만은 현재 다시 한번 하단선 지지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등에 좀 성공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지난주도 거의 한 2주 연속 화요일 날 이제 반등에 좀 성공했고 주중 반등에 성공했고 주말 약세 이런 패턴이 최근에 2주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패턴들이 계속해서 나와주는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약간 지켜보셔야 됩니다. 물론 21선이 깨졌기 때문에 약간 현재 무조건적인 상승은 아니지만은 전체 큰 흐름에서 보면은 이제 박스권에 해당이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거래소보다는 차트가 조금 더 안정된 모습을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이제 전체적으로 저점이 약간 높아지는 이런 그 추세 수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삼각 수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로 봤을 때 21선이 종가상으로 안착이 되면은 추세 단기 조정, 추세 안착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 약간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흐름 중에서 오늘 이제 동부건설이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최근 뉴스에 보면은 홍해 프로젝트 다시 말해서 네옴시티가 아닌 다른 어떤 프로젝트의 어떤 발주들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현재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현재 누적 수주 잔고 이 부분들이 7조라는 뉴스 때문에 제일 먼저 상한가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5일선 찍고 제일 먼저 반등에 좀 성공을 좀 했습니다. 파동은 전체 이제 상승에 대한 절반 조정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규 매수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동부건설 외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관심을 좀 가질 부분들은 KCC 건설입니다. 현재 뭐 다른 프로 방송 제가 이제 그 다른 시간대 방송에서도 좀 언급을 좀 드린 부분인데 중소형 건설주 중에서 이제 대규 그룹 계열사 종목을 잘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KCC 건설은 이제 금강 그룹에 관련된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16% 정도, 23%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KC 건설이 다시 한번 윗골이 감싸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장중 조정이 오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그룹 주 중에서 그 나름대로는 그 현재 그 원팀 코리아의 핵심 멤버이기도 한 현재 코론 글로벌 코론 글로벌도 나름대로는 지금 21선 조정이죠. 21선 조정의 어떤 패턴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충분하게 지금은 이제 반등이 이제 약간 들어올 타이밍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폭도 약간 그 비슷하게 지난번과 좀 조정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반등에 대한 절반 정도 뭐 조정이 좀 있죠. 그래서 충분하게 이제 반등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코론 글로벌을 한번 관심 있게 고점 대비 약 5일 정도 조정이죠.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뭐 시장을 이제 바라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요. 또 하나의 이제 핵심적인 어떤 그 섹터의 움직임들 같은 경우에 아직 뭐 큰 움직임들은 없지만은 화장품 쪽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어제 큰 폭의 상승들이 좀 진행이 됐는데 현재 순환매로 장중 순환매로 한 번 정도는 현재 나와주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오늘 뭐 SCM 생명과학 그다음에 연우 현재 제로투세븐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차트적으로 안정적인 종목 같은 경우에 보자면은 스킨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이다가 또 큰 폭의 무너진 부분들이 있지만은 상승 삭발 형태를 유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화장품 쪽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와 이제 비슷한 종목군들 한번 보면은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큰 폭의 상승들을 보여주고 좀 있고 약간 이격이 멀기 때문에 지금은 코리아나가 이격이 좀 갖춰지면은 다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안으로서 한국 화장품, 그다음에 한국 상품 제조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불안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시장의 특성들을 보고 약간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이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애플페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뭐 부상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애플페이 같은 이제 부분들 같은 경우에 크게 이제 상승을 이제 해준 부분들이 오늘 한국정보통신 좀 해당이 되는데 아직 움직임이 약간 덜한 부분들 또 시총이 약간 가벼운 부분들 잠깐 보면은 일원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중 눌림목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돌파를 해주기 때문에 약간 뭐 3파동의 약간 속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이제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후발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부분들은 K사인이라는 종목도 지금 현재 3일 전에 한번 큰
폭의 어떤 상승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고 어제 이제 숨고르기를 해주는데 오늘 갭상승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최근에 이제 대장주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한번 만약에 이제 장중 조정이 오면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지금은 약간 추격 매수는 좀 상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차트적으로 약간 좋은 어떤 흐름들 같은 경우는 코나이라는 차트도 어떻게 보면은 전체 이제 상승과 조정, 그다음에 21선에서 또 지지받거나 또는 20일 주길 사이클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현재 여행주 같은 종목군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아무튼 중국발 한알령 기대가 방역 현재 방역에 대한 엄격한 방역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해제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순환매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특징은 화장품주, 그다음에 이제 건설주, 그다음에 애플페이 관련된 이슈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약간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종목 선정 잘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전략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 임상현 파트너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장 초반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8만 원 선대가 넘어졌다라는 기사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회복을 했습니다. 8만 400원대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좀 종목에 대해서 바로바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용관 차장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 초반 약세로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약세 흐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순매도 기조 유지하네요. 시장 어떤 포인트로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수급이 좋지 않아요. 일단 한 20분 정도가 지난 시장인데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950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기금이 25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긴 하는데요. 금융투자와 함께요. 이러한 부분들은 차익 쪽에서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전히 비차익 쪽에서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같이 동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바스켓으로 상위 종목들을 거의 다 매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그 중심에는 전기전자 쪽이에요. 550억가량의 매도세가 전기전자로 또 몰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서 조금 많이 매도하는 쪽은 서비스업 이런 쪽이 되겠는데요. 네이버라던가 카카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시세를 좀 보게 되면요. 일단은 네이버가 2.35% 빠지고 있고요. 카카오도 1.2%의 하락세를 현재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 딱히 매수하고 있는 업종들은 눈에 띄는 것이 없어요. 전반적으로 전기전자와 서비스업 중심 그리고 금융업까지 매도세가 나오는 가운데 섬유, 의복, 의약품, 비금속, 유통 이런 쪽에 대해서는 소폭 아주 소량의 매수 정도만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기관 쪽은 금융투자 연기금이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를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특징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시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또 수급 상황 역시나 좋지 않아요. 개인들이 700억 이상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심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분야는 IT 쪽입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일반 전기전자라던가 디지털 컨텐츠 이런 쪽들도 매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코스닥 전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우량 기업을 가장 많이 팔고 있고요. 그 밑으로 벤처기업, 중견기업, 신성장 기업 전부 다 50에서 80억대 매도가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체감상 좋은 종목들은 그렇게 없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0.8% 하락하면서 일단은 6만 원 선에서 공방이 조금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까지로 이제 투자 동향들을 좀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어제도 매도를 하면서 이틀 연속 삼성전자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아직 투신이라던가 이런 쪽들, 금융투자에서는 일부 매수가 붙어 있지만 외국인, 연기금 이런 쪽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일단 이틀 동안 4%가량 하락을 했고요. 오늘도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외국인들이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왜냐하면 이 시가총액 큰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외국인의 행보 그리고 지분율 이런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물론 기관이 카카오페이라던가 카카오뱅크 같이 고성장 주고 PER주를 1차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했다라는 기대감에 잡아서 바닥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렸어요. 카카오페이 같은 거는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거의 2배, 100% 수익률이 났습니다. 그렇게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해서 개인분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수익률을 노리고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기관 쪽의 단기 매매보다는 외국인들의 지분율 추이를 보시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SK 하이닉스도 0.6% 똑같이 빠지고 있어요. 하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 조금씩 양봉을 내면서 일단은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9% 좀 급반등을 해주면서 일단 일중 고가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 SDI는 0.9% 빠지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조금 배터리 단으로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시총도 저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오늘 0.9%가량 하락을 해 있습니다. 여전히 정유 쪽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70대에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정제 마진 이런 부분들에 또 타격이 오고요. 가지고 있는 재고평가 차익에서도 손실을 볼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식으로건 간에 기업의 SK운 분할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물적 분할이 워낙에 좀 안 좋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7% 상승하고 있고요. LG화학과 삼성전자 우선주 전부 다 1% 안쪽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도 1% 안쪽의 하락세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그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0.6%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일단은 일중 고가 좀 흐름들의 지난 4월이었나요? 1월이었나요? 그때와 이제 부딪히면서 고가 형성이 된 이후에 조금 빠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지분율은 계속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2%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 최근에 좀 흐름이 좋은 편이죠. 10만 원을 회복하려는 움직임들이 다시 좀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2.7%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정고점 부분을 지금 올리려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의 지분율 추이도 최근에는 좀 괜찮은 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 이제 지금 시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상 외국인이라기보다는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보험 이런 쪽의 기관 매수로 끌어올려지고 있는데 마찬가지 관점이겠죠. 이게 연말의 수익률 게임이냐 아니면 연초에까지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해결되고 가전 부분 지금 굉장히 좀 부진한 편입니다. TV라던가 이런 쪽들도 부진한데 그런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야들이 살아나면서 결국은 전장이라는 새로운 밸류를 붙이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포스코 케미칼이 또 상승 전환을 해주네요. 0.5%가량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음극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급 무시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와 음극재 동시에 영위하고 있다는 프리미엄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양극재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이런 기업들보다 주가의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금융지주, KTNG 소폭의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는 오늘 1% 정도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이 좋네요. 2.6%, 아까 3%를 잠깐 넘기기도 했었는데요. 좋은 흐름들 지금 보여주면서 상승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글쎄요, 현대중공업 노사 쪽에서 올해 임단협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다. 공동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라는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LNG선, 수주 이런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3분기 기점으로 해서 선두권 업체들은 손익분기점에 도달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더 추가적인 실적의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노사 간의 합의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업이라던가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그런 업체들보다는 일단 현대중공업, 이런 한국조선해양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 쪽에서는요. 하나솔루션은 오늘 2%가량의 좀 하락을 맞고 있네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가 또 있었죠. 지금 미국이 태양광 쪽에 대해서도 중국을 상당히 좀 고립을 시킨다라는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미국 쪽에서 일단 1.7기가와트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데다가 추가로 1.4기가와트 세액 공제 혜택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도저히 이런 것들을 안 지을 이유가 없는 거죠. 3.1기가와트에 대해서 내년에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혜택만 2,500억에서 3,000억이 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용권 차장님과 시장 분석해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들 쭉 설명을 좀 해주고 계시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지만 이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돼서도 특징적인 종목들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보다 자세하게 수급별로 종목에 대해서 움직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영화 과장님과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급 관련돼서 특징적으로 종목을 좀 꼽아주고 계시는데요. 이번엔 어떤 포인트 위주로 좀 살펴볼까요? 네, 그간 몇 주간 계속해서 주도 섹터 역할을 해왔던 XR 쪽과 피팅, 이런 쪽을 좀 기관이 어제 좀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버밍치의 트위터를 통해서 애플이 XR 디바이스 공개를 내년 초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판매 시점 같은 경우는 2분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연말로 2분기 정도 또 지연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뉴프렉스라든지 나무가에 큰 폭의 하락세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어제 급격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약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주식은 상대적인 미인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강력한 어떤 그 빈집 섹터가 또 출연을 하다 보니까 차익 실현을 또 더 거칠게 하는 모습들이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인 유동성 하에서 많이 오른 것은 차익 실현하고 또 수급이 빈집이었던 중국 리오프닝 쪽은 좀 급격하게 수급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흐름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는 중국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모건 스탠리가 중국 증시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방역 기조 완화 움직임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모습들이 또 포착이 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로 리오프닝 섹터로 쏠림이 좀 심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중국 쪽의 그 핵심 포인트는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와 정부 주도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기대가 빠르다면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방향성은 점진적 완화 기조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중국 리오프닝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 섹터는 기관 수급이 빈집이었고요. 여기에 실적도 사실은 거의 이제 낮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숫자까지 붙는다면 기조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10월 초에 아주 기대감이 없던 상태에서 급격하게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건설기계 쪽의 움직임의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좀 유사하게 지금 중국 리오프닝주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건설기계 쪽도 그랬지만 리오프닝 쪽도 공매도 잔고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섹터 모멘텀이 발생하는 초기에 강하게 쇼커버가 발생되면서 주가도 이러한 강한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먼저 외국인 카지노인 파라다이스와 GKL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사실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가올 4분기 실적까지 긍정적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라다이스나 GK 같은 경우는 월별 데이터나 VIP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드랍액이나 홀드율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파라다이스와 GK 같은 경우는 보셔야 될 포인트가 과거 2019년 매출 수준에 이미 파라다이스는 70%, GK의 50% 수준까지 회복이 됐어요. 중국을 제외한 일본인 VIP들도 많이 회복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 중국 VIP 어떤 바카라 고객들이 회복될 경우 추가적인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가능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특히나 사모펀드가 강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화장품 쪽도 상당히 주가 흐름 좋습니다. 색조 관련 기업인 CIC 인터내셔널과 중국 로드샵 비중이 높은 아모레 G가 주가 흐름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모레 G의 경우에는 중국 면세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MSCI 편출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많아서 주가가 눌려 있었는데 지금이 오히려 이제 가격적인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기관이 수급을 유입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제는 이제 임플란트 쪽에 덴티움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적 면에서는 이제 그 오스템 임플란트, 그 다음에 중국 모멘텀 쪽에서 레이 쪽이 이제 기관 수급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실적은 부진했지만, 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 차이나라고 해서 자본 조달 2차까지 완료가 되면서 중국 쪽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부분을 2023년에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임플란트도 저는 중국 리오프닝의 수혜주의 한 축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적도 이제 성장하고 그다음에 모멘텀까지 겸비했기 때문에 더욱이 저는 주목해 보실 만한 쪽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로나 구간에서도 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거의 없던 뭐 덴티움이나 오스템 임플란트 쪽보다 어쨌든 이제 그 중국 쪽의 회복 성장성만 본다면 레이 쪽이 더 좀 빠르게 주가 반응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에 기관이 레이 쪽으로 더 매수를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레이 차이나의 자금 조달로 중국 공장의 증설과 조정장치 시장의 신사업 진출도 내년도에는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레이 같은 경우는 증권사 리포트도 오늘 나왔기 때문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뜨거웠는데 전일의 주가 조정을 좀 크게 받았죠.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가 매각설 부인하면서 큰 조정세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어제 사모펀드가 또 대량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오늘 다시 좀 긍정적인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여전히 M&A 이슈는 식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특징주 중에서는 페노션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페노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BDI 지수가 횡보세를 보이면서 컨테이너 지수와 달리 좀 하방이 다져지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페노션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기관의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다가 BDI의 하락세가 이제 완만하게 좀 슬로하게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멈추게 된다면 페노션의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스웨즈 운하의 통행료 인상과 보험자 회피로 인해서 러시아원으로 운반하는 운송 비용도 지금 치솟고 있고요. 거기다가 탱커 선사 입장에서는 운임을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명분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잘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섹터 중에서는 국내 이슈도 겸비하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말씀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국내도 지금 실내 마스크 규제 완화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용 의료기기 쪽은 수급이 최근에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어떤 강자였던 클래시스나 루트로닉 이런 쪽보다는 지금 신흥 강자인 신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원텍과 비올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미용 의료기기의 어떤 이제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를 하는 쪽에서 어떤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장비를 먼저 이렇게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장비보다 마진율이 좋은 소모품을 판매를 하면서 마진율이 50%가 넘어가고 60% 육박하는 마진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원텍이나 비올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현재 장비가 막 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비가 깔릴 때는 마진율이 보통 30에서 40% 정도를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모품이 막 이제 사용이 될 때는 30에서 50%로 좀 점프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비보다는 소모품이 훨씬 마진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장비가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소모품이 많이 팔릴 때 그때 영업 마진율이 이제 점프업을 하게 되는데 그 어떤 성장을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원택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 매출액이 1,000억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0억에다가 뭐 한 마진율 45%, 50%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최소 450억에서 500억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투자 아이디어가 지금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장 좋을 때는 뭐 퍼 10배 이상을 받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워낙 좋으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퍼 10배가 안 되는 내년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원택이나 비올 쪽으로 계속해서 기관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심 가져보실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심 가져보면 좋을 만한 섹터 그리고 그 안에 종목들까지 설명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영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오후까지 여러분들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면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